하루만 보씩 걷고 흰쌀밥도 반 공기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왜 혈당은 여전히 높고 뱃살은 줄지를 않죠?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식후에는 어김없이 피곤하고 졸리고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데 병원에서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본인은 압니다. 지금 내 몸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한때는 당뇨라는 말이 남의 일 같았죠. 내가 설마 그럴 리가 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표에 공복 혈당 경계선, 당화혈색소 주의라는 글자가 찍힙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설마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지금 제대로 잡지 못하면 나중엔 합병증까지 생기는 건 아닐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렇게 묻는 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대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밥을 잘못 드셨을 뿐입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밥이요? 그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가 문제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밥 한 공기가 당뇨로 가는 출발점이자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혹은 초기 혈당 이상이 나타나는 분들의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과식을 해서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하나, 내 몸이 감당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매일 밥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밥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밥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낯설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분명합니다. 쌀밥 한 공기가 정제된 탄수화물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췌장이 지치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며 결국 당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밥이 문제라면 방법도 밥에서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밥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면 줄이지 않아도 굶지 않아도 운동을 더 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합니다. 바로 그 밥의 방식을 알려드릴 겁니다. 흰쌀밥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딱 한 스푼만 바꾸면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뱃살이 줄어들며 식후 졸음도 사라지는 실제 방법들을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당뇨는 약을 먹어서만 이기는 병이 아니라 식탁에서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식탁 위에서 밥 위에 살짝 올리는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당 수치를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음식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덜 먹는 것으로는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먹는 양보다 먹는 방식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밥 짓는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이 부분을 들으면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밥 짓는 걸 바꾼다고 혈당이 달라져요? 네, 달라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요. 사실 밥을 짓는 물에 이것 하나만 추가해도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확연히 낮출 수 있습니다. 그 재료는 다름 아닌 천연 발효 식초입니다. 소리만 들어도 시큼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맛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밥을 더 산뜻하고 윤기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왜 식초가 혈당에 영향을 줄까요? 그 핵심은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밥 속의 전분, 즉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같은 밥을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면서 이를 급히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면 췌장은 점점 지치고 결국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식초를 활용하면 이 과정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임상 현장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65세 이정희 씨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이 씨는 평소 밥을 많이 드시는 편은 아니었지만 식후 혈당이 예측 불가능하게 튀어 올라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이 자주 있었지요. 처음엔 스트레스나 기온 탓이라 생각했지만 혈당을 측정해 보면 늘 정상 상한선을 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한 가지 실천을 권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식초 한 큰술만 물에 넣어 보세요. 이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어렵지 않으니 일단 해보자고 생각하고 실천에 옮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후 피로감이 덜했고 혈당이 예전처럼 갑자기 솟구치는 일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밥을 먹은 후에도 속이 편하고 졸림이나 무기력함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밥 하나 바꿨을 뿐인데 하루가 다르게 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식초는 단지 혈당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균 억제, 장 건강 개선, 식욕 조절 효과도 있어 여러모로 건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식사 이후 몸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대사 과정을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식초를 사용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합성 식초보다는 사과나 현미 등 자연 재료로 만든 발효 식초가 좋습니다. 둘째, 밥 짓는 물 비율은 평소대로 2대, 그 안에 식초 한 큰술만 넣으시면 됩니다. 셋째, 식초는 밥 짓는 동안 냄새가 날아가므로 밥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식후 혈당, 스파이크 급격한 혈당 상승로 인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졸음이 오는 분들께 큰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뱃살이 잘 빠지지 않는 분들께도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올라간 혈당이 지방으로 전환되는 속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밥을 바꾼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나?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식사 자체를 줄이지 않고도 조리법의 변화만으로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사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건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밥의 포만감은 그대로, 혈당은 천천히 오르는 비밀. 많은 분들이 밥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하루 3끼를 매번 조금만 먹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평생 해오던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확 바꾸는 건 생각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방법은 식사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포만감은 더 오래가고 혈당은 천천히 오르게 만드는 전략입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곡물이 있습니다. 바로 귀리입니다. 귀리는 요즘 들어 슈퍼푸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곡물 중 하나지만 단순히 유행에 그치는 식재료는 아닙니다. 제가 여러 환자분들의 식단을 조정하면서 가장 안정적인 혈당 반응을 보였던 곡물이 바로 귀리였습니다. 그 이유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이 위장 속에서 물을 만나면 젤처럼 변해 밥 속의 탄수화물을 감싸줍니다. 마치 밥알 하나하나에 보호막을 씌우는 것처럼 작용하는 것이죠. 그 결과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식사 후 혈당 상승 곡선이 부드럽게 완화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의 부담은 줄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귀리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포만감이 길게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귀리를 함께 섭취하면 훨씬 오래 배가 든든합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식사까지 간식을 찾게 되는 일도 줄어들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귀리를 넣었다고 해서 밥맛이 갑자기 바뀌거나 질겨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흔히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실 때 거칠다, 씹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귀리는 그런 식감이 전혀 없습니다. 밥에 넣어도 부드럽고 고소한 풍미만 더해질 뿐이죠. 한 예로 62세 박인수 씨는 체중과 혈당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분입니다. 이전까지는 무조건 밥 양을 줄이는 식단 조절에만 매달렸지만
그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허기가 몰려와서 지치곤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밥 지을 때 귀리를 한 큰술만 함께 넣어 보세요. 그는 겨우 그거 하나 넣는다고 달라지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도했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자 변화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밥을 예전만큼 먹었는데도 속이 오래도록 편했고 식후 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2주가 지나고 체중계에 올라섰을 때 진짜 밥을 그대로 먹었는데 체중이 줄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귀리의 베타글루칸이 혈당 조절뿐 아니라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귀리를 활용하는 방법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을 씻고 거기에 귀리를 한두 스푼 섞어서 평소처럼 밥을 지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한 스푼으로 시작하셔도 충분하고 입맛에 맞는다면 점차 양을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단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질어질 수 있으니 23인분 기준으로 2큰술 정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보리나 현미 넣으면 안 되나요? 물론 보리나 현미도 좋은 곡물이지만 귀리는 특별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함량이 훨씬 높고 소화 부담이 적어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 훨씬 더 적합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함께 있는 경우 귀리는 2중 3중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곡물입니다. 귀리를 매일 먹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하루 한 끼만이라도 귀리를 섞은 밥으로 대체해 보세요. 의외로 아침보다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식사 후 활동량이 줄어드는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급격한 혈당 상승이 지방으로 전환될 위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결코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별도의 요리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특별한 건강식품을 사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쌀과 함께 귀리 한 스푼을 섞는 것만으로도 혈당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귀리는 덜 먹는 방법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몸 안의 만성 염증이라는 점입니다. 염증이라고 하면 흔히 겉에 난 상처나 부종만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내부 염증이 혈당과 체중,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염증은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몸의 기능을 저하시키죠. 특히 췌장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들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설령 식사량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혈당은 예전처럼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인슐린 감수성을 회복시키고 몸 안의 염증을 잡아주는 식재료입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역할을 해내는 것이 바로 강황이라는 노란 가루입니다. 강황은 오랫동안 아유르베다나 동양의학 등에서 항염증 치료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죠. 강황의 핵심 성분은 커큐민입니다. 이 커큐민은 우리 몸속의 염증 유발 인자인 물질을 억제해 줍니다. 또한 인슐린의 수용체를 예민하게 만들어 포도당이 세포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혈액 속 포도당이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고 에너지로 소모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강황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과 체지방 조절을 위한 생리학적 스위치를 켜주는 대사 조절자라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이 효과는 입증됐습니다. 한 의학 저널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9개월간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하게 한 결과 한 명도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강황은 특히 복부 지방에 영향을 줍니다. 배 둘레가 줄어들고 내장 지방 수치가 떨어졌다는 임상 보고도 여럿 있습니다. 이건 단지 체중 감소가 아니라 몸 안의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줄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강황을 어떻게 식사에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카레를 매일 먹을 순 없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강황을 활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을 지을 때 한 꼬집 넣는 것입니다. 23인분 기준으로 강황가루 티스푼 3분의 1 정도, 즉 아주 소량만 넣어도 밥 전체가 은은한 노란빛을 띠며 향긋해집니다. 강한 향이 걱정되신다면 소금 한 꼬집이나 참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훨씬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강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궁합 재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후추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은 강황의 커큐민 흡수율을 최대 20배까지 끌어올립니다. 즉, 강황만 넣는 것보다 강황과 후추 조합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밥을 지을 때 강황과 함께 후추를 아주 살짝, 딱 한 꼬집만 추가해 보세요. 이 조합만으로도 밥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기능식품이 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강황은 좋은 성분이지만 지나치게 많은 양을 매일 드시는 건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루 1에서 2g 정도면 충분하고 밥 지을 때 한 번씩 넣는 수준이면 과하지 않습니다. 간 기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황은 단순한 첨가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혈당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 복부 지방이 줄지 않았던 원인, 그 밑바탕에 있는 염증을 조용히 다스리는 강력한 자연 성분입니다. 이제까지 식초, 귀리, 강황처럼 무엇을 밥에 넣느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밥 자체는 그대로 두고 먹는 순서와 방식만 바꾸는 전략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순서의 변화만으로도 혈당과 뱃살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 이유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가장 먼저 흡수되는 것은 입에 들어간 순서와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즉, 처음 입에 넣은 음식이 장에서 먼저 흡수되면서 혈당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설탕이나 탄수화물을 제일 먼저 먹으면 혈당은 순식간에 치솟고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며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됩니다. 하지만 순서만 바꿔도 이 흐름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 전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식사의 시작은 반드시 채소로 시작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장벽을 부드럽게 감싸고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줍니다. 이때 생야채든 데친 야채든 상관없습니다. 단 양은 최소 한 젓가락 이상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상추, 미나리 같은 채소는 섬유질도 많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줍니다. 2.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인슐린의 조기 분비를 유도해서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워밍업을 해줍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 쇠고기 같은 단백질이 그 역할을 하며 탄수화물이 들어왔을 때 혈당을 부드럽게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3. 마지막이 바로 밥, 즉 탄수화물입니다. 이때쯤엔 위에 채소와 단백질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어서 밥을 급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 양도 줄어듭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먹으면 전체 식사량이 줄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혈당과 체중이 조절됩니다. 이 방법은 사실 단순해 보이지만 최근 들어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혈당 관리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해외 논문에서는 당뇨 전 단계 환자들에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밥부터 먼저 먹게 하고 다른 쪽은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식사하게 했습니다. 8주 후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꾼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25% 이상 낮아졌고 공복 혈당 역시 안정화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실천하시면 좋을 팁은 씹는 횟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순서로 먹어도 음식을 3-4번 씹고 넘기면 그 효과는 반감됩니다. 적어도 한 입에 20번, 30번씩 꼭꼭 씹어서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면
소화 효소와 침이 음식물과 잘 섞이게 되어 장까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식사 순서 전략은 특히 복잡한 준비가 어려운 분들 또는 식단 자체를 바꾸기 힘든 분들께 매우 유용합니다. 반찬은 그대로 두고 단지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도 식후에 졸리지 않고 뱃살도 덜 붓고 혈당도 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서울에 사는 70세 김선중 씨도 이 방법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 점심마다 흰 쌀밥에 국과 김치만 드시곤 했습니다. 식사 후 졸음과 기운 빠짐이 심해 걱정이 많으셨죠. 그래서 권한 것이 바로 이 식사 순서였고 딱 일주일 만에 오후에 졸음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스스로 밥 양도 조금씩 줄이게 됐고 2개월 후에는 당화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먹는 순서가 나를 바꾼다고요? 건강한 식사는 단지 적게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순서대로 공급하는 것, 그것이 진짜 혈당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제까지 식초, 귀리, 강황, 그리고 오늘의 식사 순서까지 이 4가지가 하나의 원리로 연결됩니다. 즉,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밥을 먹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절제도 아닙니다. 그저 더 똑똑하게 밥을 먹는 법입니다. 끝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만큼 지금의 몸 상태를 진지하게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겠죠. 정말 중요한 건 오늘부터 당장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겁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 몸 안에서 놀라운 반응을 만들어 냅니다. 40이든 60이든 80이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